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 마지막 주라서 1700인가요? 이제 경주 하나가 이제 육군 1700인가가 깨지고 나서 근데 또 많이 있는 경주가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게이트가 꽉 차 있는 그런 한 주간이고요. 좀 난해한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좀 풀어내기 조금 어려운 경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피해갈 경주와 공략해야 될 경주를 좀 미리미리 좀 선별을 하는 게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인가부터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완전히 뭐 포화 16% 마지막에가 포화 16%인가요? 16%로 끝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물이 짜작짜작하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목요일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물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발 쓰는 거에 문제, 제가 이제 단어 선택 때문에 그런데 이 발 쓰는 거에 문제가 있는 말들을 보면은 이 습보를 하면은 빨리 지쳐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평상시에 같은 주로라면은 지치지 않아야 될 말이 지쳐서 오는 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렇게 예측을 할 뿐이지. 근데 그런 말들이 뭐 한 마리 정도가 되면은 한두 마리만 있으면 저 어디가 나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마리가 그래요. 여러 마리가 이제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지세가 좀 부드럽지 못한 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발음이 부드럽지 못한 말들의 그 습부하는 과정을 보면 좀 빨리 지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걷는 것과 독일 병정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걷는 거, 그런 상황에서 걔네들이 똑같이 이렇게 깊숙한 모래를 만약에 밟고 걷는다면 누가 더 힘들겠냐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별다른 그런 거 빼놓고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영하권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또 한 주 쉬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바뀌긴 할 건데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27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군해산 6동급 암말 경주고요. 네, 뭐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10번 서해바다가 데뷔전에서 이제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32점 말 뭐죠? 그 말 제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발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 갔죠? 예. 근데 결국에는 워낙 상대가 약하니까 입상을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지난주에 뛰는 걸 보고 그냥 아무리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더라도 남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오더라. 이제 그런 걸 좀 배웠던 그런 주였었고요. 나머지 마필들 후차권에서가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매직 사일런스도 그렇고 삼성여제, 뭐 너만을 위해서 요게 조교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배팅의 어떤 메리트를 느낄 정도의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마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돋보이는 그런 모습은 좀 없었다라는 거고요. 반면 이제 11번 아카펠인데 뭐 33조에 이제 조교를 잘하기로는 정평이 나 있죠. 양이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있다면 말에 어떤 개체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얘보다는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그 훈련 패턴을 선호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양과 어떤 그 패턴 있지 않습니까? 양과 패턴이 아주 교과서적인 마방이에요. 그냥 좀 필요하면 속보를 좀 늘린다든가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구보수보 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턴만 정상적으로.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강도나 많아요. 근데 그걸 소화를 얘가 이제 이 말이
이런 양의 어떤 양이나 강도를 소화를 못 시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 이게 패턴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정석입니다. 뭐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말을 교과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조금 이건 좀 달리 해야겠구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마방에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속보를 이제 좀 어린 마필들을 예를 들면 속보를 많이 하고 또 구보를 많이 하고 적당히 띄고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그냥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조교의 4대 원칙에 따라서 교과서적인 걸 아주 착실히 이행하는 마방입니다. 점진적 반복 뭐 개별성은 아니죠. 그 다음에 과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하는 마방이 이 마방인데 얘가 조금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야 아직 어린이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은 그건데 그걸 좀 이렇게 돌려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주가 그렇게 어떤 배팅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 역시 이제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 이제 조심하실 마필은 이제 11번 매직 플레저입니다. 1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1월 10일 날 주행 심사 때 495kg. 조교를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냥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33조는 교과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방은 말에 따라서 말의 어떤 습성이나 뭐 체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교를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또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두들겨 본다 그럴까요? 저게 어떤 말인지 아직 완벽하게 이제 몇 번 뛰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일요일자인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34조가 이제 그런 식의 조교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조교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죠. 한 번쯤만 조금, 뛰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덩치가 490kg가 나가기 때문에 괜찮을 정도예요. 만약에 이게 한 440kg 정도 나간다면, 450kg 이하가 나간다면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크지 않습니까? 경주 마라톤은 좀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습보를 해도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뭐 적당하게 나중엔 했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이제 뭐 전력 질주를 한번 해봤으면 그 말의 어떤 주폭이라든가 리듬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계속 거의 구보 위주입니다. 근데 구보를 하는 게 맞는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은 선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러니까 선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 순발력은 봤어요. 그 안토니오 기수가 탔을 때. 그러면 모자라는 게 뭐야? 지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의 습성이나 체형에 의해서 구보를 많이 해서 지구력을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선행이지 않습니까? 이제 선행을 가면 버티는데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뭐 외곽에서 이제 그래서 힘만 쓰고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었었는데 약간 어리기 때문에 발을 조금 높이 쓰는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주로까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오늘은 외곽에 있고 이제 선행만 선점하면 버틸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 얘가 만약에 입상을 하면 누굴 데려올 거냐? 뭐 1번 누비포트나 뭐 더 나은 렉스라든가 이런 마필들이겠죠. 그 둘만 놓고 보면 지난번에 같이 뛰었단 말입니다. 2번 달고 하나는 3번 달았어요. 안쪽에 있는 그 루비포트가 졌어요. 바깥쪽에 더 나은 렉스가 3번이었었고 2번 3번이었었는데 오히려 불편한 전개를 펼쳤던 더 나은 렉스가 이겼다. 근데 지난번에 그 루비포트는 이혁 기수가 조금 무리한 전개, 그러니까 선행을 가려고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혁 기수답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때로는 선행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질 때 지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부족한 걸 이제 보강을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전개를 펼쳤고 또 거기에 부족한
그런 훈련량을 충분히 채웠습니다. 물론 더 나은 넥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11번 매직 플레스가 만약에 입상을 하면 1번 루비폴트를 데리고 올 거냐, 6번 더 나은 넥스를 데려올 거냐. 안전빵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이건 배당이 없죠. 저 배당이 1번, 6번이 이제 지난번에 같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필 중에서 5번 스터닝 누구죠? 챔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전에 이제 그 서승훈 기수가 탔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탔는데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이거 비교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거를 꼭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아직 그런 게 머릿속에 이렇게 메모리가 안 돼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스토잉 챔프가 김동수 기수가 9번인가 10번 외곽에서 달고 나와요. 늦발을 해요. 늦발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주춤한 출발을 해요. 근데 얘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늦발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매번 뭐 그 발주 안에서 뭐 발주 요원이 없어야 된다는데 얘가 그 조교 때 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이 타이어에 뒷타이어에 빵꾸나 바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뒤가 그러니까는 말은 자동차로 치면 후륜 구동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후륜이 구동을 해야 되는데 구동을 못 해. 여러분들 앞발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도 뒷다리를 차고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깨우리가 점프할 때 앞발부터 뛰니까 앞발로 긁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저앉았다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발은 방향타 역할은 방향만 잡는 것 뿐이에요. 예. 물론 방향타는 꼬리가 합니다. 꼬리가 하는데 아무튼 이 앞발은 뜨는 것 뿐이지 이 추진은 뒷발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뒤가 나쁘면, 허리가 나쁘면, 뒷다리에 어디에 뭐 이렇게 뒤 구절은 잘 그런 건 걸리진 않지만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아픈 부상 부위가 있다면 발주대에서 차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늦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동이 늦게 걸리는 거지. 다른 애들보다. 늦발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시동이 늦게 걸려요. 왜냐하면 뒤가 빨리 차줘야 되는데 못 차주지 않습니까? 근데 김동수 기수는 뒤에서 붙들고 있었어요. 꼬발이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는 늦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똑같은 그런 식의 김동수 기수와 똑같은 이탈을 합니다. 발주대 이탈을 하는데 서승훈 기수는 막 몰고 때리진 않았지만 막 몰고 3코너까지 내려와요. 이미 그런 말들은 이미 힘을 다 써버린 얘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뒷타이어가 빵꾸가 그러니까 바람이 빠져 있어. 그걸 갖다 가속을 막 악셀에다 밟으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타이어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타이어 바람이 들어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아니 뒷바퀴에 바람이 뭐 한 50%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막 악셀에다 밟고 몰고 때리고 막 그냥 악셀에다 밟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빨리 또 바람이 더 빠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타이어 그 뭐 휠이나 이제 뭐 좀 어떤 표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이 망가질 거 아니냐고요. 휠이나 이런 타이어 이제 이런 것들이 찢어지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해요. 이 기수도 서승훈 기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럼 최범현 기수가 동수처럼 타면 그럼 재밌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측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수가 나 이렇게 탈 거야 라고 미리 공표를 한다면 모를까? 뭐 지난번처럼 그 뭐죠? 사하라 몬드처럼 이번에는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아예 공표를 해버리면 그러면 얘기는 쉬워지는 거죠. 근데 그걸 예측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1번 매직 플레스가 선행을 가면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이경주였었고요. 자,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군해산 육군입니다. 드림카드. 네, 여기는 이제 복병은 미스터 파워예요. 미스터 파워인데 왜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그런 그 단점이 있어요. 고개가 높아요. 리듬감이 없더라고요. 그 왕초라는 마필은 이번 주에 출마 등록을 했다가 이제 뭐 상금 순위가 부족했는지 뭐 하여튼간 떨어져가지고 다음 주에 또 출전하기로 이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걔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얘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주행자에서 좋고 다 좋은데 몸의 놀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고개를 조금 높이 들고 점도 운동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체장이 길거나 뒷타이가 빵꾸 나거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에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높은 마필을 갖다 아까 그 뭐 스터닝 뭐처럼 막 몰고 간다. 뭐 또 뒤가 나쁜데 막 몰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게 더 데미지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라스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고개 높은 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금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주먹에 힘이 좋기 때문에 복병마로 좀 지목을 했고요. 근데 복병마는 복병마 역할일 뿐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대 파이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2번 국대 파이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데뷔전 때 제가 이제 뭐 하여튼간 칭찬을 했던 마필이에요. 칭찬을 했고 또 축구로 선정했던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게 지금 400 몇 킬로 나가요? 440킬로? 440킬로 나가요. 440킬로를 간 넘어가는데 정상 죽이에요. 죽인데 조교를 너무 세게 해요. 강도가 너무 세요. 강도가 세니까 여러분들 이게 뭘까? 자 이런 겁니다. 아직 근육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 마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능력이 없는데 그냥 지금 당장 이기고 싶은 욕심에 막 열심히 강도 높은 조교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흔들려요. 착지할 때 흔들려요. 주행 중 흔들린다고 보면 되죠. 주행하는데 흔들리면 이게 지난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이게 여기서 실전을 뛰고 나면 어딘가가 이제 부상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크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요게 이제 이런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출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단은 기본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 실전 뛴 걸 한번 보자고요. 발주가 늦었어요. 1번 게이트 달았습니다. 몇 초를 몰았더라? 제가 몇 초라고 써놨는데 어디에다? 몇 초를 시종 몰고 나와요. 그냥 왜? 순발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300에 나온 겁니다. 근데 1300에서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 말들이 만에 하나 도망간다면 그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도망갔을 때 이 기수는 또 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안 좋다는 얘기. 물론 지난번에 1200m에서 12초대를 끌으면서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얘가 날라오는 그 과정을 보면 주폭은 작고 발발발 거려요. 그 당시에 불량주로였었어요. 그런 이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엔 주로가 무거운데 그런 식의 똑같은 방법의 전개를 펼쳐 있었고 여기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강도 높은 훈련 후에 이렇게 흔들림이 보인다. 이런 게 만약에 더 데미지를 그러니까 걔한테 가중이 되면 과연 지난번만큼의 탄력을 낼 수 있을까 의심은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속된 말로 겁주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내가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분위기라든가 이번엔 여기 뭐 저배당이라도 나는 이 국대 클래스 국대 파이터를 놓고 한방 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딱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겁을 주는 겁니다. 너무 그 강도를 낮추십시오. 강도를 낮추셔야 돼요. 워낙 상대가 약해서 그렇게 하고도 와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올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우사인 볼트라든가 뭐 강호동이라든가 제가 뭐 그런 아무리 운동한다고 그런 얘기 얘기겠어요. 그 정도로 편성이 약해요. 자, 그다음에 드림카드입니다. 드림카드인데 좀 기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또 뭐 1, 2년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5년 3년만 넘으면 다 말이 어떻게 해야 똑바로 가는지 알 텐데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분명히. 근데 말이 똑바로 가는 거를 그걸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를 가만 내버려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컴플리트 파티 있지 않습니까? 이제 1번인데 인기마요. 인기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싱싱싱 같은 거. 문세영 기수가 탔다고 이제 그날 보니까 인기 4위더라고요. 근데 4차가 왔어. 지난주에. 그럼 뭐 잘 된 건가요? 그냥 이런 말들이 인기권에 예상지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팅권에. 그러니까 배팅권에는 아무 소용없는 4차기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지. 이거 만약에 다른 기수가 탔으면 그 인기 4위나 차지했을 것 같아요. 못했다고요.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거 못 들어왔다고 가서 예시장 가서 욕하지 말라고요. 능력도 안 되는 말인데, 그날 싱싱싱이 조건이 나빴어요. 무슨 주로가 무거웠어요. 하여튼간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조건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아시 장군 얘기를 들었죠. 불량주로 했었어요. 불량주로. 아시 장군. 아시가 어떻게 장군이죠? 그래가지고 불량주로 해서 띄었어요. 이 컴플리트 파티? 예,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시 장군이랑 컴플리트 파트나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얘 아시 장군하고 컴플리트 파티하고 얘네 둘이 체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시 장군은 이게 불량주로에 얘는 영향을 받은 거고 이 컴플리트 파트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불량주로 20%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얘보다는 아닐지라도 불량 20%에서 뛴 거를 불량 20%에서 아시 장군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뒤에서 날라오는 아시 장군이 거의 뒤에 있었단 말이야. 9번째, 10번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날라오는 아시 장군한테 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얘네 둘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 컴플리트 파티가 이 불량주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받느냐, 영향을 받았느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언더풀 시킹이야 이마필도 마찬가지죠. 너무 발을 너무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직선에 와가지고 막 뛰는데 두 발 뛰고 바꿔, 두 발 뛰고 바꿔, 또 바꿔.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가속이 막 나다가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전에 스틱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스틱 할 때. 그러니까 이제 3단에서 4단으로 누르면 어때요? 악셀에다 밟으면 어때요? 딱 일단은 동력 장치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아를 놓고 다시 악셀에다 밟고 또 한참 가다 또 5단을 누르면 어때요? 악셀에다 밟으면 동력이 또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끊어졌다가 또 기아를 놓고 다시 악셀에다 밟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바꾸는 순간 잠깐 딱 그게 순간적이긴 하지만은 계속 뛰는 말하고 발을 바꿔서 뛰는 말하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조교 보는데 발 바꿈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건강한 말이 한 발로 뛰면 어때요? 왼발로만 뛰면 어떠고 오른발로 뛰면 어때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단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너를 할 때 오른발로만 뛰어. 그럼 바깥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른다리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경주는 좀 그렇다. 토종글로리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삼경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제 이 미래태워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슨 시험 기수 타도 여기서는 안 됩니다. 3차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이런 말들은 보면은 400 왜 제가 그러니까 마체형에서 오는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형이 일단 얇아요. 그러니까 말이 450km 나도 위아래가 딱 위아래란다. 위 옆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벌어지면 뛰는 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인터넷이 막 생겨가지고 마사의 홈페이지가 열렸을 때 제 아이디가 뭐라 그랬죠? 제 아이디가 옹달샘이에요. 옹달샘. 이거 제가 예전에 말 탈 때 제가 가장 이뻐라 했던 말입니다. 앞말인데 한 450km 나가요. 아주 근데 얘가 생긴 게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800도 막 날아다닌 마필입니다. 1800도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요즘에 H 무슨 컵이 있잖아요. 호주 무슨 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무슨 컵이죠? 호주 패케남 컵인가? 패케남 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1회입니다. 1회 때 제가 이제 이 말이 여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1군까지 가서 날아다닌 말 2마리가 있는데 제가 요 2마리한테 졌어요. 3착으로 왔는데 요 두 번째 말한테 이온 말한테 제가 반마신 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1군까지 가서도 막 떵떵거리면서 날아다녔던 마필이고 하나는 이게 국화섬이든가 하나는 외국산 말이에요. 외국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그렇게 어떤 그 생긴 거 보면은 정말 어디에 이렇게 모난 곳이 없어요. 근데 이런 그 지금 뭐죠? 미래타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예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얇고 높아요. 지구력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력이 없는 거 그런 체형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옹달샘이라는 마필은 작은데도 신장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제 주폭은 작죠. 지가 이제 체형이 있으니까. 근데 주폭이 작아도 몸이 유연하니까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1, 2등 온마필 저 앞에 갔어요. 이렇게 돌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돌았죠.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도는 걸로 할게요. 두 마리가 여기 이렇게 가면은 저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중간에 물이 있고. 근데 뒤에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 얘네들은 뭐 거의 일군 말인데니까. 라스트에서 이게 국화섬한테 제가 반마신 줬어요. 반마신.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힘만 안배를 해주면, 페이스 조절만 해주면 라스트에서 그런 신장력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미래타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운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최적의 조건은 선행. 조금 나쁜 전개는 선행 외곽.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선행 외곽.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옹달샘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안 맞아도 돼요. 걔 페이스만 유지해주면 되지만 얘네들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원스피어, 시티킹 뭐 이런 조교 있고 럭키 파티라는 마필이 워낙 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선 다른 말 하나 얘기할게요. 이 트리스탄 왕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전번에 첫 번째 국내산 육군에서 이길 때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이 부드러운 마필들의 단점이 뭐예요? 네, 채공입니다. 채공. 아주 뭐 주폭도 좋고 유연하고 신장력 다 좋아요. 근데 부드럽기 때문에 날아가는 시간이 한보폭에 날아가는 시간이 많아요. 이 채공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오래 걸리는데 왜 이 마필을 추천하느냐? 지금 이 경주에서 보면은 누가 선행가요? 누가 선행가죠? 시티킹 또 하나 있던데 뭐가 미래타워, 콜리타스는 그렇고. 예, 그렇게 빠른 편성이 아닙니다. 요 경주는 잠깐만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1400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나왔다 그래. 뭐 6번이 간다. 6번이 가든 외곽에서 이제 9번, 10번, 10번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는 선행을 가야 되니까요. 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애가 얘예요. 얘가 순발력이 한 14초라 그럴게요. 14초 뭐 이 맥시멈 14초 될 겁니다. 그런다고 해 얘네들이 월등히 빠르냐? 한 13초 빨라야 6입니다. 0.4초 차이에요. 0.4초면은 한 발이죠? 0.4초면 그죠? 0.4초면 한 발 차이에요. 한 발 차이면은 뭐 거리는 한 6.5m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남들이 이 안으로 그러니까는 10번, 6번이 갈 때 요 안에 어떤 그 공간만 안 생기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이제 힘을 좀 쓰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요 공간을 메꾸고 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만 보여준다면 그냥 여기서 자동 안배죠. 자동 잼에 걸리는 거예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 6번이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6번도 그렇고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10번이야 도망 뭐 가려면 가는 거 나는 죽어도 선행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는 도망간다고 치지만 6번은 안 도망갈 거라고요. 그러면 10번은 이렇게 치고 나오겠지만 6번이 이런 상황이면 2번은 안쪽에서 페이스가 조절이 된다고요. 이걸 원하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단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중간 공간 스페이스를 갖다가 얼만큼 좁히고 가느냐 요것들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뭐 럭키파티도 여기서 선행 가려고 그럴까?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 경주는 럭키파티, 미래타워, 시티킹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뭐 3두가 예를 들어서 뭐 10번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5번, 6번 이런 5번, 6번, 10번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 여기서 가장 유리한 게 누구예요? 그나마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여기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2번밖에 없다. 근데 이제 단점은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첫 번째 입상할 때 8번 달고 8번에 10번 달고 외곽으로 송재철 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이유가
모래 맞는 것도 있지만은 얘가 이제 주폭이 이제 크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2번 계획 때문에 서두를 일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더 좋아졌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입니다. 예. 참 좋은 질주 거센 젠프 1번, 5번 모모K. 모모K가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2번을 뛰는 걸 보면 모모K 이길 때 지난번 이길 때 우승할 때 빼고 그 전에 2번을 보면 뭐 이런 편성에서도 지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해요? 선행 같. 근데 선행도 선행이지만 상대가 약한 상황에서 뒤에 있는 말이 뭐죠? 뒤에 있었던 말이 스마트 클레어.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아니 이런 말한테 격차가 좁혀지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모K는 엄청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날 선행을 무리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쉽게 나와버리잖아요. 주폭이 크니까 성큼성큼 나와서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 컬러 마필이 지난주에 들어왔나요? 지난주에 들어왔던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여튼간 뭐 조금 근접해 있는 건 같아요. 제 기억에. 아무튼 스마트 클리어는 마필이 그 뭐 안토니오도 타고 문세영도 타고 다 이현종 기수가 들어오고 또 누가 선행가 또 지난번에 들어왔나 보네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결코 센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이 취입을 했다? 그냥 취입은 아니지만 그런 말한테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것이 모모페이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 물론 이제 아직은 완벽하게 어떤 힘이 찼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로열입니다. 엘리트 로열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쉽게 갔어요. 그러니까 왜 주느냐고. 아까 미래타워 같은 경우는 얇은 마체를 갖고 있고 발슴이 뻣뻣하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리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 한 배 하면 힘 쓰면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이혁 기수 타고 신영철 기수 타는 큐피드 워리어 말씀을 드렸죠. 맞죠? 큐피드 워리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들은 몸이 뻣뻣하니까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특히 이렇게 주로가 무거울 때 이런 엘리토리얼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11번 그레이트 스톰인데 이전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짜든 마필이요. 다 쥐어짜가지고 2번. 근데 단지 하나 얘한테 조건이 좋은 건 그냥 1.5kg 빠진 부담 중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번 거센 점프가 보여준 거 참 좋은 질주도 지금 500kg 나가죠. 얘도 510kg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좀 신장력은 덜 나와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몸에서 나오는 그 힘과 그 다음에 어떤 조교의 양이라 그럴까요? 강도 이런 것들을 많이 소환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 5번 거센 반격과 거센 챔프와 참 좋은 질주가 입상이 안 되면 뭐 조금은 어려운 경주입니다. 네, 5경주였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자, 4번 여왕석서입니다. 여왕석서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패턴이 좀 달라졌죠. 조교 패턴이.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 이제 금요일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여기 있네요. 자, 이전에 첫 주 이제 보통 2주를 조교를 하죠. 2주 쉬고 2주 조교하고 출전을 합니다. 여기에 앞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걸어 다니거나 구부하거나 그런데. 자, 일요일 날부터 이제 습보를 해요. 이제 건강한 말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월요일 날 습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날 쉬기 때문에 이틀 습보하는 건 건강한 말은 상관없어요. 그럼 나오면 수요일 날은 몸 풀어요. 다시 목요일 날은 습보를 합니다. 이런 식의, 다음에 금요일 날 쉬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말은 습보를 3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조금 약하게 신장구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요. 뭐 3번을 꼭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전부터 보면 이 목요일 날, 이 습보하는 거를 거의 다 생략을 해요. 거의는 다는 아닙니다. 거의 예전 같으면 그냥 목요일 날 같은 날은 후다닥 뛰어다니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다 빼먹어요. 여기 보면 일로 뛰어다니고 여기 보면 절로 가고 막 그냥 저 앞에 뛰고 뒤에 뛰고 사방팔방에서 뛰는데 요즘에는 목요일이 완전히 한가해졌어요. 이게 한 1년은 안 된 것 같고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어요. 바뀐 데다가 지금 1월 달부터 출마표가 수요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더 이상해졌어요. 근데 오늘 목요일 날 왜 이 말씀을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여기서 이제 목요일 날 같은 날은 속보 하나라든가 구보를 좀 길게 한다든가 뭐 최소한 이제,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우창구 조교사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수요일 날 조교를 다 끝내요. 다 끝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몸만 풀어. 목금 이렇게 딱 이틀 몸 풀고 토요일 날 나가고 일요일 나갑니다. 뭐 이제 그런 뭐 저 외국 조교사들도 대부분 그렇죠. 근데 외국 조교사 오늘 이번에는 아니더라고요. 뭐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여왕 섹스렐 마필이 오늘 최소한 조금 빠르게라도 가줘야 돼요. 빠르게라도 가준다. 빠르게라 그러면은 습보는 아니더라도 구보와 습보의 중간 요 정도는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줘야 되는데 그냥 속보 하나 하고 탁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마피를 지난번에 이제 임다빈 기수가 타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내심 이번에 뭐 조교도 제대로 했어요. 중간에 막 여기서 막 뛰어다녔어요. 잘 뛰어다녔습니다. 잘 뛰어다녔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딱 보니까 말이 파행기가 보여요. 그래서 아마 취소가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뭐 떴나 볼까요? 경마 속보 안 떴네요. 없네요. 아직까지 속보 자료가 지금 목요일이니까 뭐 뜨지는 않겠죠. 하여튼간 파행기를 보이는데 그런 파행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대충 어디가 저는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구절이다, 건이다, 무릎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밑이다, 뭐 위다, 뭐 뒤다 이 정도는 구분을 합니다. 어디 뭐 진짜 구절이 나빠서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죠. 걸음걸이가 무릎이 아파도 그런 식으로 절고, 뭐 건이 나오면 조금 다르지만 이제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부상을 입으면 걷는 폼이 벌써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어떤 식이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앞종이라도 밟은 것처럼 이렇게 발바닥에 앞종이 밟으면 이렇게 찌그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간씩 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임다빈 기수가 속보 한 바퀴 타고 들어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취소가 안 됐을 때는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걔가 그렇다면은 결국 남는 거는 누가 있어요? 청파의 꿈이에요. 청파의 꿈을 이제 축으로 해서 후차기 찾기인데, 그러니까 뭐 여왕석수가 없어지고 벌교차들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요. 벌교차들이 지금 재심사를 하고 나온다고. 재심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선행 갔나요? 선행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 외가란다. 이 직선에서 막 뛰어 올라오는데 문시영 기수가 발을 바꾸기 위해서 왼쪽 채측을 써요. 왼쪽 채측을 쓰니까 오른발로 탁 바꿔요. 그죠?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뛰어요? 이렇게 뛰죠, 이렇게 사행을 해요. 사행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외곽 사행했다 그래가지고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자, 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은 주중 내내 동반을 해요. 그러니까 구보를 가도 동반, 습보를 해도 동반을 하는데 이 안쪽에다 두고 해요. 그 바깥에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마 이제 그 뭐랄까 뛰기 싫어서 바깥으로 나간다 또는 뭐 뭐라 그럴까 좀 고집을 부린다 뭐 그런 하여튼간 어떤 악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뒷타이어가 빵꾸 나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륜구동이야. 근데 오른쪽 바퀴가 바람이 빠졌어. 오른쪽 뒷타이어가 바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엑셀을 밟으면 차가 돌죠. 돌아요, 안 돌아요? 왼쪽은 지금 왼쪽 뒷타이어는 바람이 다 차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 뒷타이어는 지금 바람이 70%, 60%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차줘야 앞으로 똑바로 튈 텐데 이게 못 차주니까 한쪽 다리로만 차는 거야. 근데 이게 건강한 말이고 지금 힘이 차 있는 말이면은 그나마 기수가 똑바로 뛰게 하면 가요. 한쪽 다리의 어떤 힘으로라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정주행은 못하겠죠. 약간 비스듬하는데 이런 말들은 빵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에요. 근데 지금 조교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얘가 무슨 악벽이나 부리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마체에서 오는 단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조교를 했다라는 게 좀 그렇다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청파의 꿈을 축으로 해서 이제 벌교차돌이인데 지르콘이요. 이 지르콘도 좀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지르콘이 오늘 아침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얘가 발 쓰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포크레인 있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포크레인 푹푹 찍어요. 제가 요거는 아직 뭐라고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앞발을 포크레인 푹푹 찍어요. 푹푹 찍는데 이게 워낙 그러니까 주로가 무거우니까는 오늘 아침에 뭐야? 코리아 드림? 코리아 뭐죠? 코리아 골드랑 동반 습관인데 저 뒤에서 여기서부터 막 뛰어오는데 여기까지 같이 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거의 50m 이상? 50m 이상? 3, 40m? 30m에서 50m는 뒤쳐져요. 처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발 쓰는 데서 그렇게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냐고 내가 발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죠. 발을 똑바로 이렇게 뻗는 거하고 푹 찍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예?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묻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뭐 이렇게 의미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 1700m고요. 2번 위너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추열 기수는 따라가서 이제 1700에서 입상했네요. 예, 1800에서 입상을 했고. 문세영 기수는 이제 선행을 지난번에 가서 이런 티즈 인디라는 말이에요. 티즈 인디가 그날 장거리 처음 뛰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위너형은 아직 힘이 안 차 있다 이거. 얘가 뛰는 걸 보면 아까 얘기했던 모모케 있지 않습니까? 걔처럼 둔해요. 그러니까 힘이 차면 벌써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뭐죠? 뒷타이에 바람이 빵빵하게 찼다라고 힘이 찼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빵빵하게 찼어. 뭐 빵빵하게 차면 뭐 헛돌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간 힘이 찼다라고 해서 후구에 어떤 힘이 꽉 찼다라는 그게 추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앞으로 쫙쫙 나가죠. 빠릿빠릿해져요. 그만큼 빠릿빠릿해질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얘네들은 덩치가 좋아요. 위너형도 그렇고 모모케 덩치도 좋고 하자가 없어요. 생김새 보면. 근데 뛸 때 보면 느릿느릿해요. 어떤 파워를 못 느껴. 말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거는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활기. 이런 걸 못 느끼게 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갔을 때도 보면은 그냥 허우적 이런 식으로 뛰잖아요. 힘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안 찬 상태에서 그런 큰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더 쓰는 겁니다. 힘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티지인들한테 덜 밀려요. 이런 애들은 뜁니다. 위너형이나 모모케이나 물론 뭐 제가 잘못 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덩치에 이런 유연성이네 그다음에 발 쓰는 거 하자가 없는 말인 다음엔 그렇게 안 뛰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뛸 건데 아직은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뒷타이에 바람을 좀 더 많이 빵빵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뭐 나머지 금화파이로 58kg고요. 세터데이하고 썬더 프린스인데 지난번에 세터데이가 고기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이 세터데이가 애니 기분 세터데이의 혈통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거 어떤 분이 지적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세터데이가 들어가서 애니 기분 세터데이 혈통이었더니 아치 혈통이더라고요. 이 마필도 보면은 옛날에 그 49조 지용철 조교사인가요? 갖고 있던 그 등치 큰 거 있었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1번 달맞이 같은 경우요. 얘도 보면 신장력이 좀 없어요. 이게 지금 인기만한데 저는 이마필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강 파이터 있고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송암레이스예요. 자, 송암레이스가 지난번에 인기 8이에요. 아무도 안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예상가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눈 오는 날인가요? 축으로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여기서 뭐 이렇게 뒤에서 박현영 기수가 취입을 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오수철 기수가처럼 탈 수 있겠냐? 막 그랬는데 경주 흐름 자체가 느려버리니까 앞에 가버리잖아요. 선행이 아니고 선입권에 가버리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쉽게 이겨요. 그 다음에 알사이먼, 에코존 이런 물론 큰 능력마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한번 띄웠다고 해서 바로 인기만 만들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아무튼 위너형은 축입니다. 이 경주에서 뭐 얘는 힘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뛰면은 얼마나 잘 뛰는 거겠냐고요. 예, 실경주였습니다. 팔경주입니다. 1600m고요. 국내산 3군입니다. 자, 6번 원평 코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서둘지 말았어야죠. 왜 그때 뭐죠? 뭐가 나오니까 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거기 참고 있어요. 그게 문중긴 교수였던가 누구였었죠? 뭐가 나오니까 조금 더 참았어야죠. 그냥 참고 있어야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괜찮다라는 얘기가 그냥 말 흐름이 빠르니까 거길 쫓아간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매번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안 쫓아갔으면 더 많은 탄력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되겠죠. 질 수 있습니다. 경마는 코 차이로 와도 돈을 안 주거든요. 코 차이로 져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지난번만큼의 착차를 벌어진다는 건 좀,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원평 코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탈 때 얼마나 잘 뛰었어요. 순발력만 없다는 것뿐이지 한참 뛸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은 순발력만 있으면 지금 여기 있을 말이 안 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상 때문에 좀 한참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컨디션 살아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살아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인기마잖아요. 예, 이건 메리트 없어요. 얘가 57.5를 달았어요. 57.5를 달았다는 건 뭐예요? 이 경주에서 상금을 제일 많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많이 입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후차권입니다. 아르고리치는 또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 1400에서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요일 날인가 뭐랑 동반했죠? 수요일 날? 예. 18번. 예. 드론 킬러랑 동반 습보래요. 드론 킬러가 이제 5군 올라온 마필이에요. 여기는 뭐 그래도 3군이잖아요. 뭐 승군전이긴 하지만. 근데 얘는 경험이 그만큼 있을 거고. 근데 걔한테 져요. 왜 지느냐면 타이어가 빵꾸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다고요. 순간적으로는 얘가 같이 대등한 탄력을 보여요. 왜? 그때까지는 아프지가 않거든. 지금 그런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걔랑 똑같이 뛴단 말이야. 뛰는데 이게 자꾸 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파지다 보니까는 나한테서 골이 나고서는 이제 막 쳐져. 1코나 2코나 돌아갈 때는 쭉쭉쭉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400m에서 문세영 기수 탔어. 자, 안토니오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주먹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1400m에서는 문세영 기수가 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1700인가 뛸 때 장거리 이제는 힘 한 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상대는 좀 강해졌다는 거. 달라진 건 이제 상대가 강해진 것 뿐인데 1번 게이트의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아까 얘기했던 타이어는 빵꾸가 나 있지만은 얘가 갖고 있는 기본 동체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거는 언제든지
기수의 어떤 그 기승술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1번 게이트야. 게이트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게이트 위치가 좋으니까 얘는 처음부터 힘안배하고 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요. 물론 이제 막 엄청 빨라 도망가면 쫓아가야겠지만 그런 빠른 페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모션. 뭐 저거는 뭐 인정해야 되겠고. 하여튼간 체형이 얇아서 그렇지 말은 아주 그 뭐 유연하고 근성 450kg도 안 나가죠? 440kg?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성질만 조금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오사. 이제 지난번에 선행 실패했던가요? 선행을 실패했던가 같던가요? 선행가 이것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없어요. 몸에 리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영영삭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일요일 날짜에 나오는데 이역기수가 타죠. 이거는 이건 이제 그동안 조교사는 계속 주구장창 뭐 선행을 아마 지시한 것 같아요. 타는 기술마다 이렇게 선행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뭐 들은 건 아니지만 유추하는 예측하건데 그래요. 근데 영영삭스 지금 문세영 기수 따라갔다고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여기서 프리오사가 선행이냐 따라갈 거냐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예요. 이제는 조교사도 기수의 어떤 의도를 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나 이번에 따라갈게. 근데 또 내가 조교사가 나서 야 선행가 이제는 맨날 가서 조교사가 지시해서 선행가라고 지시해서 졌으니까 자기도 이제 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래. 저는 제가 그래서 조교사 선행가라고 선행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 터진 적 많잖아요. 제가 뭐 지금 뭐 진짜 뭐 반 죽을 만큼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예, 선행가라 그래서 안 갔는데 그냥 내리자마자 막 2단 옆차기 막 날라옵니다. 그때는 조교사가 젊었으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런데 선행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예. 갈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빠른 말이 있는데 내가 빨리 나와서 선행 갈 여지가 되면 가지만 여지가 안 되니까는 예, 그게 지금도 기억해요. 그 말도 기억하고 범바이죠, 범바이. 범바이라는 말이 덩치 큰 말이거든요. 예, 선행가라 그랬더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갔는데 지금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원평 코드입니다. 원평 코드를 축으로 해서 그냥 후창만 좀 잘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좀 늦게 가니까 오전에 주로 상황을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해 있고요. 네, 뭐 1번 바덴바덴부터 말씀드릴까요? 40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52kg. 체중만 좀 문제일 거가 될 거예요. 뭐 지금 보면 컨디션이나 뭐 탄력이나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어떤 조교 때는 순간적으로 짧은 구간을 이제 습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전에서는 전 구간, 예를 들면 1400m를 전 구간을 전력 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컨디션이 아니면 그게 나중에 와선 데미지가 점점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체중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섬 나탈입니다. 이거는 뭐 지나면 이게 불량주로 2점이에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땡큐 대천 있고 마이웨이도 사이즈는 있는 마필인데 체중이 21kg 드럼킬로 뭐 여기서 선행 가나요?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1번 4번 아니 1번 5번인데 여기에 오늘은 이경주는 뭐 이제 3번 위즈러너인데 제가 지금 2번 말씀을 드렸죠. 1000m를 뛰고 1600을 2번 갔어요. 이혁 기수가 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이혁 기수가 이전에 1600을 뛸 때 모래를 맞고 나갔죠. 3코너에서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어를 하면 된다는데 아주 단단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나가지 못하게. 근데 이제 모래를 안 맞추기 위해서 바깥으로 뛴 거밖에 없어요. 외곽으로 전개한 거밖에 없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1600 처음 뛸 때 나가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많이 제어를 했어요. 제어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안 비치는데 말하고 좀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스트에서 어떤 탄력이 전혀 없잖아요. 이전에 보여줬던 탄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았으면 어떤 주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뿐인데 이게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보세요. 기수가 B2예요. 죽기 살기 앞입니다. 이마필 자체는
생김새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역시 좋은 생김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뛰는 거 보세요. 앞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 맞으니까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이 경험이 해야 되는데 오늘 경주 같은 경우는 1번, 5번 빼놓고는 없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이덕 기수가 2번은 지금 따라가면서도 전개를 하려고 지금 많이 애를 썼는데 아마 오늘은 초반부터 들이밀지 않을까 싶어요. 거리도 짧아졌겠다. 직선으로 길겠다. 아마 쓸 때 쓰더라도 선행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마필이 직전까지는 인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인기 몇이었어요? 인기 1위였었어요. 인기 1위였었네요. 그 인기 9위에서 인기 1위가 됐어요. 참 인기 이번에는 인기를 제대로 한번 끄네요. 거센 반격이 있고요. 그냥 뭐 1번, 5번, 9번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위즈러너도 그에 못지 않아요. 단지 하나 이제 실전 경험이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제 생각대로 좀 초반에 좀 강공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구경지였었고요. 자,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는 뭐예요? 선행마들이 많잖아요. 지금 누구 붙어 있어요? 우아롱 선행이지. 드리마일도 뭐 선행이라면 선행이죠. 길러벌선도 선행이라면 선행이고. 그다음에 행복한 문막도 선행은 아니지만 빠르고. 피닉스 서브 예전에 선행 갔던 마필. 금마을 우아룡, 금마을 영웅부활, 히어로 사랑, 기분 좋은 말, 런던 액티브 다 선행이네요. 10마리.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영웅부활이 지난 이전에 문세영 기수가 이전에 탔을 때 타기 전에 안토니오 기수 탈 때 선행 못 가니까 죽지 않습니까? 못 가서 죽었어요. 선행 가려고 길을 썼어요. 그때도 주로 가벼웠어요. 근데 영웅부활은 이제 분량 20%의 그런 어떤 조건이 좋았죠. 얘가 선행을 가면 가장 먼저 달라들을 마필이 누구였죠? 영웅부활이 7번이면 8번부터 달라들어요. 근데 얘네 둘만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 7번이 선행 간다는 가정하에 8번이 달라붙는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8번이 더 빨라요. 스피드는. 지난번에 이 영웅부활이 불량주로기 때문에 스피드가 꼽저런지에 더해졌을 거 아닙니까? 불량주로였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평상시에 보통 주로에도 13초 초반대 뭐 2, 3 뭐 이 정도는 끊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날 불량주로였으면 13초 0은 끊었을 거야.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바깥에 밀려 있고 스타트 능력이 좋은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저는 7번이 그래도 밀어서라도 선행 가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는 붙들고 나서 선행 갔는데 그러면 얘가 달라들어요. 그럼 나머지 마필들도 다 달라들어요. 지금 안쪽에서 달라들죠. 이게 지금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해서 주로가 만약에 그래서 이제 다시 주로 얘기로 가면 주로가 만약에 오전에 막 앞에서 무너지고 기록이 늦고 막 이렇다면은 얘네들 다 죽어요. 왜? 압박을 받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가 압박이에요. 얘네들이 앞에 가서 버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압박을 받았을 때 과연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직은 이 영웅부활은 힘이 그렇게 차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히어로 사랑 같은 경우 앞에 가면 얘네들은 버텨요. 왜? 그만큼 뛰었고 어떤 몸에 그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영웅부활은 이제 2번 뛰었어요. 2번 뛰고 3번째 뛰는데 그게 몸에 뱉겠냐고요. 아직은 익숙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한테 기분 좋은 말 같으니 여기서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못 내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누구야? 11번 별나라 줄지야. 근데 워낙 빨라.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 얘 여기 있단 말이야. 네? 여기서 이 격차를 좁히는데 이 기수의 성향이 어떻다고요? 네,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못 날라와요. 네, 그냥 그런 거를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충분히 날라와요. 근데 이게 성향이 그러니까 그걸 감을 못 잡아요. 지난번처럼 제가 뭐죠? 킹신방과 뭔가 이 몰고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박태종 기수 아니라 박태종 기수 할아버지가 와서 타도 말이 안 가는 걸 어떡하냐고. 제가 그때 그랬죠. 말이 안 가는 걸 때리고 몰고 해봐요. 말이 가나.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서서 자기가 스스로 뛰어. 그때 기수가 좀 더 해주면 되는 거야. 추진해주고 때려주고. 그러면 뛰는 거죠. 그래서 왔잖아요. 네, 10경주였습니다.
자, 10일 경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위즈 러너가 있었군요. 이 마지막 경주는 누구냐면 이 베스트탑입니다. 베스트탑. 얘가 이제 아파서 조교를 못했던 마필이에요. 아파서. 근데 지금도 아파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바짝 틀고 뛰어요. 그러면서도 이 동체의 힘으로 뛰는 겁니다. 동체의 힘이 워낙 좋고 얘 후구를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이 후구만 놓으면 후구만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릴 때부터 얘가 부상이 좀 잦았어요. 잦아가지고 자꾸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다리를 짚기가 싫으니까 자꾸 고개가 들려. 이렇게 듣는 거야.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온 마필이에요. 그게 뭘로 왔어요? 이 동체의 힘으로 왔어요. 동체의 힘으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조교를 좀 했단 말이에요. 송재철 기수가 막 두들겨 팼는데 이게 두들겨 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좋아졌네? 하니까 그 다음날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굳이. 근데 오늘은 또 뭐 조교 본가 관리사가 나와서 또 그냥 막 두들겨 패지는데 신나게 뛰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고개가 높은 말, 리듬이 없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교를 그렇게 세게 하면은 좀 불안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이 또 송재철 기수의 성향이면 이게 못 따라가거든요. 고개 들고 따라가봤자 얼만큼 따라가겠냐고요. 그건 또 막 밀고 가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2000m라도 좀 차분하게 타면 되니. 럭키선 있고요. 라울 스나이퍼 있고요. 에이스 삼성은 지난번에 제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딱 4차. 라트에서 또 발을 안 바꾸죠. 조교 때는 박병희 기수의 누구죠? 누가 그 트랙 라이더인가 뭐 누가 탔죠? 이해동 기수요. 이해동 기수가 조교를 잘 했어요. 잘 뛰더라고요. 자, 10일 경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위즈 러너가 있었군요. 이 마지막 경주는 누구냐면 이 베스트탑입니다. 베스트탑. 얘가 이제 아파서 조교를 못했던 마필이에요. 아파서. 근데 지금도 아파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바짝 틀고 뛰어요. 그러면서도 이 동체의 힘으로 뛰는 겁니다. 동체의 힘이 워낙 좋고 얘 후구를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이 후구만 놓으면 후구만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릴 때부터 얘가 부상이 좀 잦았어요. 잦아가지고 자꾸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다리를 짚기가 싫으니까 자꾸 고개가 들려. 이렇게 듣는 거야.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온 마필이에요. 그게 뭘로 왔어요? 이 동체의 힘으로 왔어요. 동체의 힘으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조교를 좀 했단 말이에요. 송재철 기수가 막 두들겨 팼는데 이게 두들겨 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좋아졌네? 하니까 그 다음날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굳이. 근데 오늘은 또 뭐 조교 본가 관리사가 나와서 또 그냥 막 두들겨 패지는데 신나게 뛰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고개가 높은 말, 리듬이 없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교를 그렇게 세게 하면은 좀 불안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이 또 송재철 기수의 성향이면 이게 못 따라가거든요. 고개 들고 따라가봤자 얼만큼 따라가겠냐고요. 그건 또 막 밀고 가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2000m라도 좀 차분하게 타면 되니. 럭키선 있고요. 라울 스나이퍼 있고요. 에이스 삼성은 지난번에 제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딱 4차. 라트에서 또 발을 안 바꾸죠. 조교 때는 박병희 기수의 누구죠? 누가 그 트랙 라이더인가 뭐 누가 탔죠? 이해동 기수요. 이해동 기수가 조교를 잘 했어요. 잘 뛰더라고요. 똑바로 잘 뛰어요. 그러니까 주행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을 똑바로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하만식 기수 탔을 때, 문세영 기수 탈 때 그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만식 기수도 조교하면 막 똑바로 뛰게 왼쪽 채찍을 사용하고 특히 문세영 기수도 왼쪽 채찍을 많이 사용해서 이마피를 똑바로 보냈는데 그게 힘이 떨어지니까 실전에 들어가서는 탄력을 못 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호동 기수는 채찍도 안 쓰고 그걸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는데 실전에서는 어때요?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는 나울 스나이퍼라는 마필인데 이게 58kg의 부담 중량을 과연 버틸 것이냐. 근데 예전에 뭐 2000m 3살 때인가요? 2000m 뛰어보고 다 뛰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도 괜찮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27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일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